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도심복합 개발 사업으로 이제 다시 거듭날 지역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운명을 같이 할 그런 지역을 선정을 했고요. 용산 국제업무지구 이제 인근으로 보면 오른편으로는 후기 단계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이제 만만치가 않고 왼편으로 해서는 이제 원유로 3가, 원유로 4가 이렇게 위치를 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가성비가 좋은 2억대로도 투자가 가능한 용문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포인트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입지는 말을 계속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좋은 입지입니다. 입지는 이제 굉장히 좋은 우리 용산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 이 용산은 서울의 기본 계획을 보면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이 있는데 이 3도심, 그러니까 한양도성 그리고 여의도 금융중심 그리고 강남중심의 3도심에 바로 이 중앙에 위치를 해 있으면서 한강변에 위치를 해 있는 곳입니다. 지리적으로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가운데에 위치한 곳이 바로 이 용산이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이 중간 쪽에 위치한 곳이 용문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용산은 정치, 경제, 문화의 신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곳입니다. 용산 가시면 굉장히 낙후돼 있는 곳 그리고 멋들어진 빌딩 이런 게 좀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도심이기 때문에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후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재개발 지도를 살펴보면 전부 다 이제 선정이 되어 있거나 뭐 조합 설립이 되어 있거나 왼편으로는 초기 단계, 오른편으로는 좀 후기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개발 사업이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신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용문동을 왜 말씀드리냐면 도심복합 개발 사업으로 추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심복합 개발이라는 것이 뭐냐면 재개발을 할 때 이 적용받는 법들이 있는데요. 도심복합 개발법이라고 해서 새롭게 법이 생겼습니다. 24년 10월에 입법 예고가 됐고요. 그리고 올해 2월에 이제 그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제정이 됐으면서 바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부 이제 중요 사항들은 시도 조례로 이제 위임을 하면서 지자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은 시도 조례가 이제 확정이 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준비 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뭐 6월, 7월이 지나가면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확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점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가성비 있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용산의 개발 사업지다. 이런 곳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용산은 정말 끊이지 않는 호재들이 널려 있습니다. 지금은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낙후된 그런 오밀조밀한 그런 저층 주거 밀집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속에는 가보면 다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국제업무지구, 용산 민족공원, GTX 등등에서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이제 품고 있는 곳인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국제업무지구도 그렇고 민족공원도 그렇고 규모 면에 있어서나 파급 효과 면에 있어서나 이 호재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도 장점이 됩니다. 용산을 가시면요, 이제 남산도 있고, 남산 옆이 아니더라도 구릉지로 거의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용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이상하게 용문동만 평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재개발이 진행됐을 때도 공사비 측면에 있어서도 좀 평지로서 좀 이점을 가질 수 있고 다 구릉지인데 평지라서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 한강뷰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국제업무지구가 지금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아직 빌딩들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이 국제업무지구에 100층짜리 빌딩들 그리고 뭐 40층, 50층짜리 빌딩 이런 밀집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본다고 한다면 그 야경이 정말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업무지구와 이 용문동은 한 뭐 8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용문동에서 바라보는 국제업무지구가 완성이 된다면 야경이 정말 멋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업무지구 뷰라는 측면에서도 나중에는 이런 뷰로 인해서 집가 상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용문동이 그 용산 중에서도 가장 이제 재개발이 좀 늦고 신축 비율도 좀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성비 있게 용산에서도 저렴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는데요. 주택수 산정 제외 물건의 조건이 6억 이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만족을 하더라도 신축이라든지 뭐 60제곱미터 이하 이런 부분은 만족을 하더라도 용산은 이제 6억 이하짜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요런 주택수 산정 제외 물건을 찾기가 힘든데요. 용문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축으로 6억 이하 매물도 있다라는 거서 우리가 세금적으로도 좀 여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한번 지도를 살펴보면요.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의 그림입니다. 우리 서울의 기본 도시 계획인데요. 용산이 바로 여기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3도심의 중간에 위치를 해 있으면서 이 한강 라인에 붙어 있는 교통도 좋고 여기저기 가기가 굉장히 편리한 그런 서울에서도 중심에 위치해 있는 용산입니다. 용산을 보면요. 중간에 용산공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왼편으로는 국제 업무지구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역부터 이제 쭉 시작해서 이 주거 벨트로 연결이 된다라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요 왼편으로 해서 오른편으로 해서 재개발의 초기 단계들의 재개발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후암동도 그렇고요. 여기 서계동부터 시작해서 청파동 1가, 2가, 3가, 원효로 1가, 원효로 2가, 원효로 2가, 그리고 원효로 3가. 그 옆에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용문동입니다.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서울역부터 국제업무지구까지 이제 이어지고요. 위쪽으로 이제 서계동과 청파동, 신속 통합으로 이제 주로 선정이 되어 있는 곳이 위치를 해 있고요. 청파동 1가는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가 됐고, 청파동 3가가 역사관 활성화로 지금 준비 단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문동은 도심복합 개발로 추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으로 해서는 지금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는 원효로 1가 역사권 시프트, 효창동 역사권 시프트, 3080 도시복합은 여기는 이제 현금청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원효로 3가. 그래서 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 가성비 있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청파동 3가, 용문동, 원효로 3가뿐이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용문동이 좀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국제업무지구와 상당히 가까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도심복합개발법이라는 이제 개념을 좀 아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도심복합개발법은 사실 이제 그 기존에 있던 타 이 정비사업 법하고는 이렇게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라기보다는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낙후되어 있는 곳을 주로 한다라기보다는 좀 필요한 부분에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부분에 개발 사업을 해주겠다라는 것이 주 골자입니다. 타 정비 사업과는 다르게 도심과 부도심 그쪽 라인으로 해서 혹은 노후도와 상관없이 대중교통 결절지에서 500m 이내는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 자체가 개발을 해야 될 곳에 낙후되어 있지 않아도 개발을 해준다라는 게 주 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입법 예고를 했고요. 올해 7월에 제정이 됐고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요 부분들은 세부 사항들은 이제 시 조례 사항으로 좀 위임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요. 성장 거점형과 그리고 주거 중심형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거점형은 노후도와 정말 상관없이 도심, 부도심 이런 도시 중심가이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결절지, 그러니까 2개 이상의 그런 대중교통이 몰려있는 그 결절지에 500m 이내에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가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도도 별도 필요 없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주거 중심형을 보면요. 역에서 500m 이내에 그리고 중공업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역시 면적은 5,000제곱미터 이상이고요. 노후도가 상당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20년 경과된 건축물이 40% 이상이면 노후도 만족입니다. 우리 사실 예전에 그 다른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의 3분의 2 이상 이러한 것도 있고 또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완화가 됐다고 정말 완화가 됐네요라고 했을 때도 20년 이상의 5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심복합 개발의 주거 중심형은 20년 이상의 40%로서 사실상 노후도보다는 그 지역이 정말 공밀 개발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따져보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도 상당히 완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도시 건축 규제를
완화해줘서 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창의성도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 그리고 사업성도 굉장히 높이겠다라는 것이 주 골자입니다. 그래서 건폐율도 용적률도 법정 상한으로 상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품고 있고요. 준주거 지역은 법정 상한의 140% 용적률입니다. 그리고 주거 지역의 용적률은 120%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500이기 때문에 140 하면은 70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가 있고, 또 주거 지역은 삼정 같은 경우가 이제 300인데 요거는 이제 360으로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용적률 상향을 하게 되면 사업성이 좀 획기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또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타 정비 사업과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 사항들은 시도 조례로 위임을 하고 있어서 지자체가 좀 주도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되는데요. 그 지역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탁, 리츠, 이러한 그런 민간 전문 기관도 사업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 전문성도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빨리 될 수 있다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용문동 어떠냐면요. 이 효창공원 앞역에서 500m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도를 봤을 때 국제업무지구가 있고, 또 이 인근으로 해서는 효창동 역세권 시프트, 원효로 1가 역세권 시프트 다 재개발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상당히 이 복합 개발로 했을 때 가능성이 높은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효창공원역 앞에 있는 이 용문동에서 봤을 때 국제업무지구가 한 800m, 1km가 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까이 위치해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정말 기대가 되는 사업지입니다. 뭐 십수년간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뭐 무산됐다 뭐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정말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요. 일단 49만 4천 제곱미터 정도이고요. 평으로 하면은 한 15만 평 정도입니다. 도시 개발 사업 방식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데, 택지 개발해서 이제 분양을 하듯이 이 부지를 조성을 해서 민간한테 분양을 해서 그 민간에 이제 건물을 짓게 되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업 기간은 작년 11월부터 지금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년도 12월 31일까지 부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시행자는 철도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이렇게 7대3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도 어마어마합니다. 14조 3천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올해 실시 계획 인가, 고시 계획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말이면은 도로, 공원 이런 기반 시설도 첫 삽을 뜰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제 4개 구역으로 이제 나눠져서 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런 그 4개 구역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민간한테 분양해서 민간이 이제 사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28년도면은 기반시설, 이런 업무시설 말고 도로,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이 공사가 이제 준공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목표는 그렇습니다. 2030년이면 첫 기업이 입주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 곳입니다. 기존에 지금 3종 일반 주거 지역인 것을 준주거, 중심상업, 뭐 일반 상업 지역으로 변경을 하는데요. 여기에 또 뭐 도시 혁신 구역이라고 해서 용적률 뭐 규제 철폐해주는 그런 화이트 존으로 또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평균 용적률은 이제 800%인데 일부 획지 같은 경우에는 1,700%까지도 허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0층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100층짜리 빌딩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의 빌딩들이 이제 몰려 있게 되겠습니다. 이 4개 구역 중에서도 20개의 블록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되는데요. 국제 업무가 중심에 있고요. 그 바깥쪽으로 업무 복합, 업무 지원, 그리고 복합 문화 존으로 이제 중간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국제 업무에 이제 100층 내외의 그런 빌딩들이 집약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업무랑 업무 복합 좀 이제 밖으로 나갈수록 층수가 낮아지는 빌딩들이 있기 때문에 조감도를 보면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합 용지가 60%를 차지하고요. 이 외에 기반시설, 뭐 도로, 공원 이런 것들,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40%를 차지하게 됩니다. 네, 제가 어제 이 자료를 만들면서 이
빌딩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정말 멋들어진 야경이 만들어질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야경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야경이 유명한 그런 지역들을 이제 몇 군데 찾아봤는데 이 홍콩입니다. 지금 빅토리아 하버에서 홍콩 아일랜드, 홍콩 섬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인데요. IFC 센터도 있고요. 여기 대관람차도 보이고 예, 이런 빌딩들이 몰려 있는 밤의 야경은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예, 시카고입니다. 미시간 그 호수가 보이는 그 빌딩들이 이제 몰려 있는 모습인데요. 윌리스 빌딩인지 있고 한때 이제 제일 높은 빌딩이었는데 이러한 야경 모습도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샹하이입니다. 그래서 예, 샹하이도 지금 굉장히 예쁜 그런 빌딩 야경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낮에는 업무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몰리고 밤에는 이렇게 관광객들이 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서울입니다. 예, 서울에 이제 가장 큰 빌딩이라고 하면 롯데타워가 될 텐데 롯데타워를 보니까 조금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기 같이 예, 헬리오시티입니다. 탄천 넘어서 이제 찍은 방향이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이 국제업무지구가 완성이 되면 정말 이러한 홍콩하고도 그 샹하이랑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멋진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서울시에서 나온 조감도고요. 이 조감도를 활용해서 AI한테 이 국제업무지구의 야경을 한번 그려보라고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모습으로 지금 그림을 그려줬는데요. 예, 정말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업무지구가 이제 완성이 되면 정말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서울을 떠나서 뭐 아시아 태평양 중심이라고 지금 로고를 만들고 있는데 정말 멋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용문동이 국제업무지구와 한 뭐 1km도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용문동에서 보는 이 국제업무지구의 모습은 정말 멋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챗 GPT한테 다시 한번 시켜봤습니다. 용문동 쪽에서 바라보는 시점에 국제업무지구의 야경을 한번 그려보라고 했더니 이러한 모습을 그렸는데요. 나중에 용문동에 이제 아파트가 되고 또 국제업무지구도 이렇게 다 이제 완성이 돼서 한 10년 이상 시간이 이제 흐른 다음에 이렇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내 집 앞 거실에 이런 야경이 펼쳐진다면 정말 멋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한강뷰에 중점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국제업무지구가 이제 완성이 되면 국제업무지구 뷰로 인해서 또 아파트가 똑같지만 가격 차이가 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이 국제업무지구에는 이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인프라도 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빌딩을 짓는 이유들이 이제 국제적인 그런 기업들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학교라든지 뭐 병원이라든지 영어 친화적인 환경 이런 것도 이제 인프라 확보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1700% 용적률 받는 거는 바로 이 화이트존 도시 혁신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도, 밀도 규제가 없는 곳이 바로 이제 국제업무지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공식 브랜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서울 코어라고 예, 브랜딩 한 개, 지금 요 마크도 볼 수 있고요. 이 서울의 중심에서 아시아 태평양의 중심으로 거듭난다, 도약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되는 국제업무지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쪽에 워낙에 이제 규모도 있고 또 옆에 공원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또 랜드마크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지역별로 해서 랜드마크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체 보행 녹지축이라고 해서 이 예, 한강을 지나서 이제 국제업무지구 그리고 이렇게 용산 공원까지 그리고 남산까지 이어지는 예, 그러한 보행 녹지 축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한강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용산 게이트웨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런 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인근으로 이 빌딩들이 있고 또 오른쪽으로 이 공원 지나가기 전 요 존으로 해서 문화시설도 굉장히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1만석의 야외 공연장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뭐 국제 전시, 박람회, 뭐 뮤지엄, 도서관도 이쪽으로 이제 몰려들 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빌딩들이 들어오고 글로벌한 기업들도 유치를 하고 뭐 공연장, 뭐 전시장, 뭐 뮤지엄 이런 것들이 이제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이 업무지구인데요. 그런 만큼 이 인근으로 해서 주택 공급도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에도 주거 공급을 하고 반경 1km 이내에도 추가 주택 공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지구 내에는 한 6천 호 정도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국제 업무지구 이제 바깥으로 해서 반경 1km 이내에는 재개발과 재건축 포함해서 주택 공급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문동도 이 국제 업무지구가 이제 상당히 가까이 위치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향후에 재개발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리고 기업들도 몰리고 뭐 그러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개선도 시급합니다. 그래서 교통 인프라도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데요. 3조 5천억 원이 투입이 되고요. 총 17개 사업이 유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조 5천억 원이 투입이 되는데 도로도 확장하고 뭐 교차로도 만들고 뭐 지하 보행 통로도 만들고 한강 보행교도 만들고 그 GTX B 노선의 출입구도 추가하고 이제 여러 가지 입체 환승 센터도 만들면서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이제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많은 그런 업체들이 몰리는 국제 업무 도시로 이제 거듭나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차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도 굉장히 이제 집약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고 대중교통이 들어오는 만큼 상권이라든지 그런 시설도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몰리게 되겠고 또 고연봉자들도 많아지겠고 그럼 또 돈이 몰리고 소비가 몰리고 굉장히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한 집가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광역교통 개선을 통해서 대중교통을 쓰는 사람이 70%나 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교통량을 한 감축할 수 있게 기대를 해보는 게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그런 교통 개선이 예상이 되고요. 25년 올해입니다. 용역발주를 시작으로 해서 30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이런 도로라든지 환승센터 이런 것들이 준공되게끔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국제업무지구 바로 옆쪽으로 이제 용산공원이 위치를 해 있는데요. 용산공원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미군 부대가 주둔했던 곳인데 이제 하나둘씩 다 나가고 지금 하나둘씩 다시 이제 공원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규모로 보면요, 300만 제곱미터고요. 이제 여의도만하다 보실 수 있겠는데 이쪽에 공원, 뭐 복합 시설들이 이제 들어올 예정이고요. 1조 2천억 원이 투입이 되는데 27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성 계획에 예전에 이제 잡혀 있었습니다. 이제 워낙에 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좀 늘어지는 면이 있지만 이제 단계적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될 예정이 있는데 워낙에 규모가 크면서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진을 보면요. 굉장히 큰 규모의 그런 이제 공원이 있고 옆쪽으로 국제그룹 복합지구가 있고 또 남산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강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 공원도 다 이제 개발이 되고 이런 국제 업무지구도 이제 개발이 되면 굉장히 멋있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한국의 뉴욕판 센트럴파크라고 불리는 게 바로 용산공원인데요. 뉴욕도 한번 보면은 이 거대한 공원,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공원이 위치해 있고 그 옆쪽으로 이 고밀 개발이 된 그런 마천루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시설들이 집약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옆쪽으로 굉장히 고가의 주택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슷한 느낌으로 용산도 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국제 업무지구 이제 위쪽으로는 용산 전자상가입니다. 용산 전자상가는 이제 과거에 이 4,000개 정도 매장의 그런 전자 유통단지였습니다. 그래서 뭐 전자랜드라든지 선인상가, 나진상가 등등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새롭게 재탄생합니다. 그래서 메타밸리로 재탄생을 하고요. 면적은 14만 제곱미터 정도, 15만 제곱미터가 좀 안 되는데 평균 용적률이 800%고요. 어떤 구역에서는 이제 1000%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용산 국제 업무지구와 뭐 비슷한 그런 키높이의 빌딩들이 생기면서 그런 메타밸리로서 전자상가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효로 사가에 보면 현대차 서비스센터 부지가 있는데요. 이쪽도 미래산업 연구개발 R&D 연구소로 거듭납니다. 고연봉자들의 직장이 몰리는 그런 곳으로 개발을 한다라고 하고요. 이제 원효로 1, 2, 3가 중에서 4가여서 이제 가장 한강 쪽입니다. 그래서 한강가의 이제 보행 쪽에도 이제 환경을 정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 면적은 6만 7천 제곱미터이고요. 도심 항공 교통 미래 연구소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용산입니다. 용산 그림 한번 보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국제업무지구 그리고 효창공원 압력에 500m 안에 들어가는 용문동
재개발 이제 추진 예정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상당히 가까이 위치해 있는 곳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키포인트를 한 번 더 잡아보겠습니다. 용산구에 있는 용문동에 도심복합개발로 지금 추진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곳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은 정말 뭐 입지가 훌륭합니다. 탁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3도심에서도 그 중앙에 위치를 해 있고요. 용산은 이제 구도심으로서 또 낙후되어 있던 모습도 있고 또 아주 멋들어진 빌딩도 혼재하는 곳인데 그 빌딩 그 뒤쪽으로 전부 다 지금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사업들도 뭐 서울역의 북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용산역의 옆에 있는 국제 업무지구 개발이라든지 이런 업무 시설로도 개발 사업이 이제 굵직한 것들이 있고 또 교통도 굵직한 것들이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정치, 경제, 문화의 신중심 유지로 거듭날 그런 조건들을 아주 충분하게 갖고 있는 곳입니다. 용산에 속해 있는 용문동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용문동은 다른 용산의 재개발보다는 조금 늦은 면이 있기 때문에 늦지만 그래도 좀 가성비 있게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도심복합개발법이 지금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은 노후도 상관없이 그리고 용적률 건폐율도 좀 상향을 통해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재개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 호재 정말 많습니다. 국제업무지구, 용산민족공원, GTX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는데 전부 다 굵직하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나 이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이 용문동은 굉장히 가까운데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빌딩들이 이제 빌딩촌으로 이제 몰려든다고 한다면 용문동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바라보는 야경이 정말 멋들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위치적인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업무지구 뷰로서 나중에 지금의 한강뷰와 같은 집가 상승에 아주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일단 2억대 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용산을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수 산정 제외 물건 용산에서 찾기 어려운데 용문동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키포인트 잘 착안하셔갖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용산 내에서 이제 시세가 조금 다른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반갑게 느껴집니다. 개발이 되고 나면 좋은 부분을 다 흡수할 수 있다라는 뜻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키포인트 저희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주택수 산정 제외 물건이 좀 가능한 곳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위주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 혼자 찾기 어려우시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이사님? 네, 찾아오시면 됩니다. 1대1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용산뿐만 아니라 뭐 다른 재개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신청 주시면 1대1 상담 가능하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이 도심복합개발법으로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 지역들도 좀 궁금하신 분들 1대1 상담 주시면 저희 이제 예약 잡고 오시면 실제로 대면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